41번부터 42번까지 작문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문독해는 어떻게 푼다? 우리 작문독해는 주제문과 어휘 문제가 합쳐진 문제다. 그러니까 주제문 풀듯이 어휘문 풀듯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주제문은 어떻게 푸느냐?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과 주제를 설정한 뒤에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읽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또 그로 인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에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어휘문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한 다음에 이 글의 주제와 소재와 방향성을 찾은 뒤에 이 틀을 통해서 각 문항 등을 판별하고, 틀을 통해서 문항 판별이 안 될 시에는 앞뒤 문장이나 혹은 문장 내의 논리로서도 판별을 해주시면 된다.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연장될지도 모르는데, 지점까지. 어떤 지점이냐면은 그 사생활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거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는 정보의 자유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이 지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생활에 대한 권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생활. 그러니까 이 사생활은 어디까지 인정된다는 거야? 타인의 어떤 권리나 정보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 사생활의 권리라는 거는 연장되고 시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틀로 잡고 이거에 맞춰서 글을 계속 읽어보시면 사생활권에 대한 범위는 비슷하게 제한된대. 뭐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인데, 범죄를 예방하거나 공공의 건강을 촉진하려는 그런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비슷하게 제한된대. 자, 다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생활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 안 하는 정도까지는 행사될 수 있다 그랬어. 범죄를 예방한대. 범죄 예방. 범죄를 예방하는 거 왜 예방하는 거야? 범죄라는 건 뭐야? 불법적인 일을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범죄 아니야? 즉, 범죄를 예방한다는 거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죠. 타인의 권리 침해를 막는 거라고. 즉, 타인의 권리 침해를 막는 범죄 예방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생활에 대한 범위는 지금 비슷해 달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A번은 뭘로 판별이 되는 문장이다? 그냥 문장 내의 논리로서 판별이 되는 아이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글을 푸셨으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나라는 however이라는 전환의 소재가 나왔으니까 뭔가 소재나 방향성이 전환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시면은 이동할 때래. 특징에 기반한 개념이야, 권리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생활권은 보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미지랑 성격 혹은 개성을 보호하는 거야 라는 사생활의 개념에 대한 특징적 혹은 속성의 기반을 둔 거에서 떨어져서 이동해서 to 어디로 간대? 현대적인 개념으로 간대. 사생활에. 그 다음에 가족생활에. 그러니까 사생활이 옛날에는 어떤 특징의 기반을 둔 개념이었다가 이제는 사생활과 가족까지 포함하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동을 했대. 이동을 하면서 쉬워졌대. 뭘 알아내? 사생활의 제한을 설정하는 게 쉽다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야. 자, 과거에서 현대로 사생활의 개념이 넘어왔어. 이때 사생활의 개념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알아 몰라?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 봐야 돼? 뒷문장을 통해서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소재가 약간 변화가 되었다. however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생활이 조금 더 현대적인 개념으로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B를 판별하기 위해서 뒷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물론 이것은 사생활 개념의 강점이래. in that 뭐라는 점에서 사생활의 개념이라는 거는 적응할 수 있다는 거야. 혹은 조정될 수 있다는 거야. 변화하는 기대랑 기술 발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생활의 개념이 현대화로 넘어오면서 이 사생활의 개념이라는 거는 되게 변하는 대중들의 기대에 맞출 수가 있고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자, B가 판별이 될까 안 될까? 글을 좀 잘 읽는 사람들이었으면 여기서 바로 판별이 됐다. 왜? 사생활의 범위를 설정해야 된대. 근데 사생활의 범위가 어떻대? 변한대. 기술이 멈춰있지 않고 계속 발달한대. 계속 변화하는 기대에 충족하면서 범위를 제한해야 돼. 계속 발달하는 기술을 따라가서 범위를 제한해야 돼. 사생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게 어려워, 쉬워? 어려운 거죠.
계속 변한다며. 계속 발전하는 거에 맞춰야 된다며. 그럼 범위를 제한하는 건 어려워졌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뭘로써 뒷문장으로 판별이 되는 아이였고, 쉬워진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즉 현대적인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됐다? 어려워졌다. 이렇게까지 틀을 확장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요약하자면 오늘날 사생활이란 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사생활의 개념은 포함한 데 주장을, 어떤 주장이냐면 우리는 관찰되어서는 안 돼. 또 어떤 주장이냐면은 특정한 정보나 특정한 이미지, 우리에 대한 그것은 순환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퍼지면 안 된대. 허락 없이.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관찰되면 안 되는 게 사생활이야. 마찬가지로 허락 없이 우리는 순환되면 안 돼. 우리의 이미지나 우리의 정보가 순환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타인들한테 퍼지면 안 된다. 즉 우리 허락 없이 타인들한테 우리의 이미지나 정보가 관찰되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즉 얘는 그냥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즉 C번도 문장대로 판별이 되는 아이고, 결국 사생활이라는 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unobserved가 돼야 된대 라는 말이네. 자,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틀이 쭉 반복이 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살을 붙이면서 글을 이해하고 있을까? 계속 살을 붙이면서 글을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틀을 설정한 다음에 그 틀이 반복되는 형식의 글이 아니라 틀을 설정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며 읽어야 되는 틀을 확장시키면서 읽는 글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살이 붙을지를 집중하면서 읽어야 되고, 틀을 통해서는 뭔가 판별하기가 어렵겠구나. 왜? 우리가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읽고 있으니까 라는 걸 명심하면서 글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읽어야 됐다. 다시 보시면 왜 이런 사생활에 대한 주장이 발생했을까를 보면은, 사생활에 대한 주장은 발생했대. 되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불쾌했었다는 거야. 그러한 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unobserved 돼야 되는데 observed를 당해서 불쾌했으니까 사생활에 대한 이런 주장이 발생했대. Furthermore, 게다가 사생활은 또 포함한데 가족들과 집과 연락을 보호할 필요성도 포함한다는 거야. 뭘로부터? 임의 간섭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사생활이라는 건 앞에서 뭐라 그랬어? unobserved 돼야 된대. 관찰당하면 안 된대. 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냥 보호한다라는 거죠. 자,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면 안 돼 라는 건 타인의 간섭에 의해서 보호해야 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D번은 결국 우리가 설정한 틀로서 판별이 되는구나. 다시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면 안 된다라는 게 사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임의의 간섭이라는 타인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우리 가족이 unobserved 돼야 돼 라는 게 뭐라고?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러니까 unobserved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거 왜 생겼다고?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까지 보시면 되겠네. 계속 보시면 게다가 결단이 있었대. 명예와 평판까지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사생활을 보호해야 될까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사생활이라는 거는 보호되어 왔대. 되게 손상을 입히는 자료 혹은 머테리얼의 순환을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의 순환을 제한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해왔다는 건 근본적으로 결국 이런 이미지를 어떤 상태로 만든 거야? unobserved하게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사생활은 뭐야? 타인한테 관찰이 안 되게 하면 된다 라는 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속 보시면 그러나 만약에 그 사생활의 개념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대. 법적으로. 뭘로써? 재생산에 대한 응답이야. 이미지를 뭘 통해서? 사진이나 신문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사진이나 신문을 통해서 이미지가 재생산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뭔가 얘네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 현대적인 기술 발전인데 데이터 축적이나 디지털 이미지나 인터넷 같은 현대적인 기술의 발달은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제기한대. 그러니까 다시 이미지가 재생산되니까 문제래. 근데 현대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디지털 이미지가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가 더 쉬운 거야? 재생산이 더 쉽게 발생한다고. 재생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재생산이 더 쉽게 된대. 즉 위험을 제기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뭐를 통해서? 문장 내의 논리로서 판별이 되는 아이다. 일단 답은 몇 번이야? B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사생활의 개념이 현대적으로 넘어왔다. 근데 핵심 개념은 뭐다? unobserved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결국에 아까 B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자, 만약에 여기서 그래, 사생활의 개념을 설정하는 건 어려운 거야 라는 거 못 찾았다고 칩시다. 못 찾았다고. 근데 계속 뒤에 뭐가 나와? 오늘날 사생활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왜 사생활이라는 게 발생했을까? 라는 또 두 번째 기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을까? 라는 세 번째 기준. 이런 거를 다 만족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고. 자, 기준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나 있어. 설정하기 쉬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B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주제를 보시면 1번, 사생활 보호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래. 사생활 보호 기술 나왔나? 부정적 효과 나왔나? 안 나왔죠. 사생활에 대한 주장과 갈등에 대한 법적인 영향력이 나왔어? 안 나왔죠.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발달하고 진화하는 개념과 관행이래. 답 몇 번? 3번이죠.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왔다고. 뭐 한 거야? 발달한 거죠. 누가 정말로 느슨해진 사생활에 대한 규제로 이득을 받나? 느슨해진 사생활 규제 이런 거 안 나고 이득 본 얘기도 없죠. 덜 있는 것이 더 좋은 거래. 즉 감소시키라는 거야. 국가의 개입을. 국가 개입 나왔어? 안 나왔죠. 답 몇 번? 3번이 되겠고 42번에는 2번이 된다. 답은 3번, 2번.